안녕하세요, 주노코브입니다. 먼저 오늘 영상의 주인공은 바로 플래닛 오브 더 에이프스 혹성탈출입니다. 2011년 개봉한 혹성탈출 진화의 시작부터 3부작 중 마지막 작품으로 8월 15일 우리의 곁으로 찾아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혹성탈출의 기원이 되는 원작과 혹성탈출의 주제를 설명하겠습니다. 혹성탈출은 프랑스 작가인 피에르 브레 소설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소설이 만들어진 배경을 보면 주제를 엿볼 수 있는데요. 그 배경은 바로 세계 제2차 대전입니다. 원작자 피에르 브레는 프랑스군에 참전하여 전투를 벌이던 도중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포로로 생활하면서 경험한 끔찍한 생활을 토대로 인간성이란 무엇인가와 집단적 폭력의 행사에 대해 끊임없이 의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혹성탈출이라는 작품을 쓰게 되죠. 혹성탈출은 인간과 유인원의 전복된 강연을 통해 모순으로 가득 찬 인간 사회와 문명에 대한 이중성에 대해 날카로운 일침을 날립니다. 또 오리지널 극장판 시리즈 혹성탈출에서 인류 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인간의 이기심이 극한에 이르렀을 때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과 평화와 공존이야말로 인류와 유인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혹성탈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2011년 영화 시장을 흔들 새로운 혹성탈출이 개봉하게 됩니다. 로버트 와이어트에 의해 제작된 혹성탈출 진화의 시작은 1968년을 기반으로 하는 리부트라곤 하지만 원작의 프리퀄이라고도 보실 수 있습니다. 혹성탈출 진화의 시작의 스토리는 1972년 개봉한 혹성탈출4 노예들의 반란이 해당되는 시기를 재구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혹성탈출4에서 살아남은 시저는 인류가 자신의 동족인 유인원들을 대하는 처우가 갈수록 가혹해지고 있고 동족이 겪고 있는 처참한 현실을 직면해 동료들을 규합, 인간들에 대항하여 혁명을 일으킵니다. 이런 스토리로 보았을 때 혹성탈출 진화의 시작과 비슷한 루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혹성탈출 진화의 시작은 기존 작품에 얽매이지 않고 독창적인 방법으로 이야기를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혹성탈출 진화의 시작은 세계적으로 흥행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런 흥행에 한몫했던 것은 바로 배우들의 연기력과 첨단 기술의 조합이었는데요. 소위 모션 캡처 연기라고 말하는 기술은 배우가 직접 분장하는 것이 아니라 유인원들이 실제로 영화에 출연한 듯한 현실감을 부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관객들은 영화와 현실 사이에 괴리감이 아니라 영화를 곧 현실로서 공감할 수 있게 됩니다. 그 후 2014년 맷 리브스 감독의 혹성탈출 반격의 서막이 개봉하게 됩니다. 신약으로 개발되었지만 인간들에게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된 심한 불로로 인해 인류가 몰락한 시점을 다루고 있는 작품으로 시저의 혁명 이후 10년이 지나고 유인원들은 문명이 파괴된 지구에서 더 잘 적응해 번창하고 있지만 인간들은 점점 해화됩니다. 유인원들의 리더 시저는 인간들과의 무의미한 전쟁을 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저는 전쟁보다는 공존을 선호했고 이러한 부분이 영화에서 잘 드러났습니다. 이 영화는 갈등 구조를 유인원과 인간의 전쟁이라는 전형적인 대립 구도를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포스터나 예고편을 보면 마치 유인원들과 인간 사이에 갈등 촉발로 인해 전쟁을 하는 것으로 나오지만 중요한 것은 갈등은 진영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유인원들과 인간은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유인원과 인간은 대등한 지적 수준을 가지고 있으며 유인원들은 더 진화하고 있습니다. 유인원 공동체 내에서도 의사소통을 하는 방식이 다양합니다. 시저처럼 직접 말을 구사할 수 있는 유인원과 오랑우탄 모리스처럼 수화를 쓰는 유인원들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여러 캐릭터들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의사소통하는 것들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여러 인종들이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빗대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작게는 개인, 넓게는 국가적 가치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광범위하게 보자면 국가주의, 인종주의의 벽을 허무는 것에까지 빗댈 수 있습니다. 이런 의도 역시 원작자 피에르 브리 포로 경험을 전제로 자신이 느낀 것으로부터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시저의 목표는 인류의 파괴가 아닌 인류로부터의 자유였습니다. 이 영화는 사실 인류와 유인원의 대립보다 유인원 공동체 내에서 서로 사상이 다른 시저와 코바의 대립과 갈등에서 나오는 극적 클라이맥스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갈등 세력과 소통으로서의 포괄적인 평화, 갈등 세력을 파괴함으로써의 평화, 이러한 두 가지 대립으로 발생한 갈등은 시저가 리더로서 면모를 더 드러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혹성 탈출 반격의 서막은 기존에 있던 일종의 고정관념인 후속작은 전작을 따라가지 못한다 라는 인식을 깬 작품 중 하나인데요. 반격의 서막의 흥행은 진화의 시작의 흥행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17년 8월 15일 대한민국으로 우리를 찾아온 혹성탈출 3부작의 위대한 마지막장 혹성탈출 종의 전쟁이 개봉합니다. 해외에서 이미 시청한 관객들의 반응과 전문가들의 호평이 뜨겁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종의 전쟁은 과연 무슨 내용일까요? 바로 태어나는 인간과 진화하는 유인원들 간의 전쟁입니다. 뭐? 전에는 인간과 유인원의 전쟁보다는 유인원 공동체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더 중요하다고 했잖아.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이 영화는 전쟁 영화가 아니라 생존 영화라는 점과 인간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인간성마저 버려야 한다는 대령, 그리고 더 이상 자비와 공존은 없다며 가족, 자유, 터전을 위해 전쟁에 나서게 된 시저, 이 두 종족 간의 갈등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트레일러를 통해 간단하게 분석을 해보자면 시저를 제외하고 동물원에서 탈출한 마라는 유인원, 배드 에이프의 등장과 새로운 인간 소녀 노바가 등장하는데요. 사실 노바라는 인물은 1970년에 개봉한 혹성탈출2 지하 도시의 음모에서 지구에 홀로 남게 된 원주민 처녀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때 노바와 테일러 선장은 함께 유인원의 도시에 들어가 위험에 직면하지만 탈출에 성공하고 세상의 멸망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과연 이번에 나오는 노바는 어떤 인물일까요? 예고편에서 보여지는 노바를 보면 주변에 인간의 도움이 없이 보호 없이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유인원들과의 깊은 유대감이 나타나는 장면들을 엿볼 수 있죠. 이걸로 보았을 때 노바라는 소녀는 시저의 감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인간에게 터전과 가족을 박탈당한 시저는 노바를 통해 다시 한번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인간성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혹성탈출이 돋보이는 이유는 오리지널 영화와 달리 영화를 유인원들의 시점으로 표현하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유인원들의 시점으로 봤을 때 인간이란 얼마나 잔인하고 폭력적인 집단인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인간들이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인간들도 자신들의 터전과 종족의 생존을 위해서 인간성마저 버리고 전쟁을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이유는 지적이기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지식이 아니라 인간성 때문에 인간이라고 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존을 위해 인간성마저 버리는 인간. 제2 2차 대전 때 나치와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트레일러에서 등장하는 시저의 말 Apes together strong. 유인원들은 뭉치면 강하다. 이 말은 영화를 보지 않아도 한 문장으로 시저의 가치관을 정의해줄 수 있었습니다. 생존을 위해 서로 다른 이념과 가치관을 가진 유인원과 인간들의 사투의 끝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럼 여기까지 3부장의 정리를 끝냈습니다. 그러면 혹성탈출은 언제 처음으로 영화화 되었을까요? 바로 1968년 프랭클린 J. 차프너 감독에 의해 영화화됩니다. 간단하게 스토리를 알아보자면 지구를 떠나 광속으로 우주를 여행하던 테일러 선장과 승무원들은 지구 시간으로 3978년이 되던 때에 어느 행성에 불시착합니다. 이 행성에서 인간과 똑같은 생명체를 발견하지만 곧 그 인간들을 지배하는 것이 유인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곧 유인원들에게 잡힌 테일러 선장은 자신이 지적인 존재임을 입증하려 하며 스토리를 진행해 나갑니다. 이 영화는 1960년대에 제작된 영화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높은 퀄리티를 가지고 있어 호평을 받으며 순조롭게 시작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 영화의 흥행에 도움을 준 것은 바로 신선한 충격을 준 엔딩 장면 때문입니다. 첫 번째 영화 흥행에 성공한 혹성탈출은 후속작들이 대거 개봉하게 됩니다. 혹성탈출2가 개봉한 2070년부터 3년 동안 무려 총 4편의 영화가 개봉하게 됩니다. 혹성탈출2 지하도시 음모, 혹성탈출3 제3의 인류, 혹성탈출4 노예들의 반란, 혹성탈출5 최후의 생존자, 이렇게 총 5부작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970년에 마무리 짓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혹성탈출3는 혹성탈출2의 마지막 시점에서 다시 혹성탈출 이전의 시점으로 타임워프를 해서 일종의 프리퀄처럼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성탈출2 지하도시의 음모는 혹성탈출 전 시리즈를 통틀어서 시대순으로 가장 마지막에 와야 하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약 30년이 흘러 혹성탈출은 팀버튼 감독의 손에 다시 영화로 개봉하게 됩니다. 팀버튼 감독의 혹성탈출은 다른 작품과의 연기성도 없으며 이야기가 벌어지는 무대 또한 달라 리메이크 작품이라고 하지만 리부트에 가까운 영화입니다. 특히 팀버튼 감독의 혹성탈출은 오리지널 영화와 엔딩까지 다르게 표현하여 관객들에게 적잖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오리지널 영화 원작과 비교해서 더 나아진 작품이 아니었기에 호불호가 많이 갈리며 비평과 혹평이 많은 작품이 됩니다. 이 영화의 의의를 찾아보자면 오리지널 영화보다 피에르 불의 원작에 더 충실하게 고착하여 제작된 작품이라는 점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혹성탈출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주노코브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과연 프리퀄, 리부트, 리메이크, 스핀오프라는 것은 무엇일까? 영화 용어에 대한 간단 정확한 설명을 하는 영상을 준비했으니 많이 찾아봐 주세요. 감사합니다.